예, 저희는 지금 부동산 투자론, 부동산을 투자할지 말지에 대해서 좀 다양한 분석을 하는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수익률을 구하는 아주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때로는 할인해서 이제 화폐 시간 가치를 이용해서 이제 할인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이제 현재 가치화한 그런 수익들을 비교하기도 하고, 때로는 할인하지 않는 방법, 비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의 방법으로 다양한 수익률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투자 분석에서는 단순히 수익률이 얼마인지, 수익률이 좋은지 안 좋은지에 대해서만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위험이라는 요소도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투자 위험과 수익이라는 파트를 통해서 우리가 위험의 종류가 뭔지, 어떤 게 있는지, 그 다음에 위험은 어떻게 구분하는지, 그리고 그 위험을 관리하는 이제 방법에 대해서 배워야 되겠죠. 그래야지 수익과 위험이라는 모든 요소를 다 고려를 해서 우리가 투자 분석을 이제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완벽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위험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보시면 위험이란 계획한 대로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 내지 불확실성에 의한 변동성이 높다는 것을 말하며, 계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불확실성이 위험이다라고 하고, 투자 위험이란 투자 수익이 기대치를 벗어날 변동 가능성을 의미한다. 어떤 기대를 벗어날 수 있는 불확실, 변동 가능성, 이것을 위험이라고 한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어떤 나쁜 의미의 위험보다는 조금 더 때로는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 기준으로부터 벗어날 가능성이 좋아질 가능성도 있는 건데, 그것까지도 위험이라는 개념이다라고 조금 폭넓게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부동산 투자 위험의 유형, 부동산에 투자하는 건 일단 위험하네요. 어떠한 위험이 있는지 그 유형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사업 위험, 금융적 위험, 법적 위험, 유동성 위험, 이렇게 크게 4개로 구분이 되고, 사업 위험은 다시 시장 위험, 운영 위험, 위치적 위험, 이렇게 또 구분이 된다고 합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는 문제에서 보나마나 이렇게 조금 줄을 좀 잘 안 맞춘 채로 틀린 지문을 만들기도 하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 표를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서 어느 위험에 속하는지를 좀 정확하게 우리가 짝짓기를 잘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보시면은 크게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한번 보시는 걸로 하고요. 자, 그 다음이 위험의 구분 나와 있네요. 위험은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으로 크게 구분을 한대요. 이렇게 구분을 하는 이유는, 체계적인 위험은 투자자가 통제하거나 회피할 수 없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고, 그에 해당하는 것은 경기 변동, 인플레이션, 어떤 사회 정치적 환경이 변화한다, 그로 인해서 시장에서 발생하는 위험, 너무 체계적이라서 투자자가 피할 수 없는 체계적으로 위험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피할 수 없다라고 그냥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체계적 위험은 통제하거나 회피할 수 없다, 당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비체계적 위험이란 부동산 시장 체제와 관계없이 화재, 설비 고장 등 개별적 부동산 특성으로부터 야기되는 위험을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하고, 이 비체계적 위험은 보험에 가입하거나 분산 투자를 함으로써 분산 투자를 해서 이를 통제하거나 회피할 수 있다. 이제 분산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수가 많을수록 이 비체계적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 체계적 위험, 비체계적 위험으로 구분되고, 비체계적 위험은 우리가 통제하거나 회피할 수 있으니까 비체계적 위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찾아야 되겠죠. 이러한 비체계적 위험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뒤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위험의 관리 방법. 일단 우리가 위험을 관리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위험의 관리 방법으로는 위험을 아예 회피해 버리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거나 보유, 그냥 내가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내가 그냥 이 위험을 안아버리겠다. 그 다음에 통제, 뭔가 좀 컨트롤한 그런 개념이겠네요. 위험 회피란 손실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으로 뭔가 좀 꺼림칙한 요소가 있으면 투자 안에서 제외시켜버린다. 가장 확실하겠네요. 위험 전가는 위험을 상대방이나 아니면 제3자에게 떠넘긴다라는 개념이 되겠고, 위험 보유는 내가 그냥 부담하겠다, 충당금 같은 거를 설정을 해서 미래 위험 생기면 내 돈으로 그냥 메꾸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 위험 통제가 이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손실의 발생 횟수 또는 규모를 축소시킬 수 있는 방법, 이를 위한 기법으로는 기대 수익률의 하향 조정, 요구 수익률의 상향 조정, 민감도 분석, 평균 분산 분석, 포트폴리오 구성 등을 통해서 뭔가 좀 통제를 하는 이런 내용들이 되겠어요. 요거 하나씩 보시면, 먼저 기대 수익률, 그 다음에 요구 수익률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었죠. 기대 수익률 그러면 요거 내부 수익률과 동일한 의미이고, 이것은 계산, 이 투자 안으로부터 우리가 계산을 해봤더니 이 투자 안에 이 투자를 하면 이 정도의 수익이 계산되어서 나옵니다 라는 계산된 수익률이고, 요구 수익률은 그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대의 수익률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자기 나름대로 저의 수익률은 몇 %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고, 기대 수익률이 더 크면 이 투자안에 대해서 투자를 하면 되겠죠. 내가 원하는, 요구하는 최소한의 수익률보다 이 투자안에 대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그게 더 높다라면은 이거는 투자를 해야 되겠죠. 투자를 한다. 기대 이상이면 투자한다. 기대 이상이면 실망이 큰 게 아니라 기대 이상이면 투자한다라고 우리가 외워두시면 이 지문을 우리가 빨리 맞는 지문인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기대 수익률, 계산된 수익률을, 이 수익률을 계산을 할 때 보수적 예측을 통해서 수익은 가능한 낮게 좀 비관적으로 예측을 하겠다라는 거죠. 또 비용은 높게 추정을 한다면 기대 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어서, 기대 수익률이 낮아진다면 좀 어정쩡한 이런 투자안들, 긴가민가한 투자안들은 이제 좀 배제가 되겠죠. 그런 방법으로 위험을 통제하겠다라는 방법이 되겠고요. 또 요구 수익률의 상향 조정, 그대의 수익률은 몇 %입니까?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좀 쫄아서 요구 수익률을 좀 높게 이야기한다라면은 또 마찬가지로 어정쩡한 이런 투자안들은 또 배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위험이 높은 이런 투자안들은 배제가 되고,
완전히 안전한 이런 투자를 우리가 투자안을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일반적으로 요구 수익률 그러면 무위험률, 아무런 위험이 없는 수익률, 뭐 은행에 예금을 이렇게 해놨을 때 수익률이 무위험률 되겠죠. 은행 안 망할 거니까요. 거기에다가 위험 할증률, 은행에 맡기지 않고 내가 지금 여기에 위험을 감수하면서 투자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거보다 높아야 되겠죠. 할증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니까 이런 위험 할증률을 높이게 되면 요구 수익률이 자연스럽게 올라갈 거고, 그러다 보면 어정쩡한 투자, 위험한 투자 이런 것들을 배제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 되겠습니다. 다음이 이제 민감도 분석이라는 게 나오는데, 수익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들이 수익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얼마나 민감하게 수익을 변화시키는지 하나하나 값을 넣어가면서 분석을 해보겠다라는 거죠. 뭐 보나마나 좀 분석이 복잡하기는 하겠네요. 요인도 많을 뿐더러 수익이 또 얼마나 변하는지 다 따로따로 계산을 해야 되니까, 어쨌든 만약에 이렇게 계산을 했다면 수익에 영향을 많이 주는, 수익의 변동이 큰 이런 요인들은 우리가 좀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요인들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면 위험을 통제할 수 있다라는 이런 위험 통제 방법이 될 수 있겠고요. 다음에 평균 분산 분석. 평균이라는 게 뭔지 알고, 분산이라는 것은 이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이 분석을 통해서 위험을 측정을 하겠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A 투자안도 평균은 2,000원이고 B 투자안도 평균이 2,000원이다 라고 하면 뭐 A 투자안이나 B 투자안이나 뭐 비슷하게 버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A 투자안 같은 경우는 평균은 2,000원이지만 뭐 50대 50의 확률로, 50%의 확률로 뭐 1,000원만큼 벌거나 3,000원만큼 벌 수 있다라고 하면 1,000원과 3,000원 요거의 평균은 2,000원이 되죠. 그러니까 A 투자는 잘 되면 3,000원 버는 거고, 여차하면 1,000원밖에 못 버는, 하지만 그래도 평균은 2,000원으로 나오는 이런 투자안이 되겠고, B 투자안 같은 경우 똑같이 평균은 2,000원이지만 잘 되면 2,100원, 잘 안 되면 1,900원. 변동이 얼마 없죠. 평균이 같다고 해서 위험이 같은 게 아니라, 비투자안 같은 경우는 전부 다 평균 근처에 있다, 평균으로부터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이런 게 분산이죠. 하지만 A 투자는 평균이 동일하게 2,000원이지만 이 평균으로부터 많이 떨어져 있다, 위험이 크다라는 그런 개념이 되겠어요. 이 내용은 이제 뒤에서 좀 더 이제 자세히 살펴볼 거고, 평균 분산 지배 원리란 평균 기대 수익률과 분산 또는 표준 편차를 고려해서 여러 투자안 중 적합한 투자안을 선택하는 방법을 말하는데, 평균 기대 수익률이 같다면, 수익률이 둘이 같다면 단순히 위험이 작은 거, 위험이라는 것은 분산, 표준 편차로 계산할 수 있는데, 이 분산과 표준 편차의 값이 작은 투자안을 당연히 선택을 해야 되겠고, 만약에 위험이 동일하다라고 하면 수익이 높은 투자안을 선택하는 게 너무 당연하겠죠. 이것을 거창하게 평균 분산 지배 원리라고 한대요. 뒤에서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트폴리오 구성. 이것도 뭐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이런 내용이죠. 뭐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라. 위험을 최소화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 서로
상관관계가 작은 대상에 분산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상관관계라는 개념이 우리가 좀 어렵죠. 그렇다고 이것을 이해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간단하게 외워두면 좋겠어요. 이 정도는 그냥 깊숙이 들어가지 말고, 상관관계가 0이라는 것은 두 개의 투자가 이제 아무런 상관이 없는 뭐 그런 관계를 의미하는 거고, 상관관계는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 사이의 값을 갖는데,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은 완전 반대, 플러스 1이라는 것은 완전 동일이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의미가 뭐 충분히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마이너스 1 그러면 완전 반대, 플러스 1 그러면 완전 동일. 그러니까 분산 투자를 하는데 그 두 개의 대상이 마이너스 1이다, 상관관계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하면 완전 반대. 완전 반대는 수익도 0이고 위험도 0이래요. 아들이 두 명 있는데 한 명은 집신 장사시키고 한 명은 우산 장사시키고 라고 하면 비 오면 뭐 우산 장사만 돈 벌어서 오고 해 뜨면 집신 장사만 뭐 돈 벌어서 오고, 엄마는 항상 수익 0, 위험도 0인 뭐 이런 상황이 되겠죠. 이렇게 서로 완전 반대되는 대로 분산 투자를 하면 위험이 없는 대신에 수익도 없겠죠. 그게 상관관계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하는 값이 갖는 의미가 되겠고, 플러스 1은 그냥 똑같이 둘 다 한 명은 집신 팔러 가고 한 명은 솜사탕 팔러 가는 거죠. 완전 몰빵하는, 해 뜨면 대박 나는 거고 비 오면 아예 쫄딱 망하는, 이것은 분산 투자가 아닌 거죠. 분산 투자라고 하면 무언가 좀 위험을 서로 좀 나눠야 되는데 완전 몰빵을 해버리면 이것은 분산 투자가 아니다. 아무런 분산 투자의 효과를 가질 수 없다라는 이야기이고, 이제 0보다 큰 플러스의 값이 아무래도 좀 위험이 좀 높은 이런 포트폴리오가 될 거고, 0보다 작은 값, 마이너스 쪽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안전하지만 대신 수익은 점점 낮아지는, 심지어 마이너스 1이면 항상 본전인 그런 상황이 되겠어요. 뭐 홀짝 이렇게 도박을 하는데 뭐 홀 100원, 짝 100원 이렇게 하면 항상 본전이죠. 뭐 그런 게 마이너스 1의 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상관관계의 값을 그냥 우리가 그 값이 의미하는 게 뭔지 이렇게 기억만 하시면 가끔 한번 나올 수 있는 지문이 맞는 지문인지 틀린 지문인지 정도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이 내용만 기억하시고, 다음에 나온 내용이 효율적 프론티어 관련된 내용인데, 이 내용은 우리가 수익과 위험이라는 것을 봤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정의 관계에 있죠. 수익이 커지려면 위험 역시 커질 수밖에 없는 이런 정의 방향인데, 이게 그냥 직선으로 만약에 쭉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하면 우리가 위험을 부담하면 부담할수록 수익은 계속 이렇게 커진다라는 이야기죠. 하지만 실제 우리가 위험과 수익을 분석했을 때 처음에는 되게 위험을 조금만 이렇게 부담을 해도 수익이 확 늘어나는 수익이 크지만, 어느 정도를 지나가면 위험을 부담을 해도 수익이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 어느 정도 이제 위험을 부담하다 보면 수익이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인다. 그래서 이게 직선의 모습이 아니라 이렇게 위험 쪽으로 이렇게 휘어져 들어가는 이런 모양을 갖는다. 위험과 수익이 이러한 관계를 갖는다라는 건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 곡선을 효율적 프론티어, 그러니까 동일한 위험에서 최고의 수익률을 나타내는 이런 투자 대안들을 연결한 선, 어떤 특정 위험에서 이 수익을 넘는 이 밖에 있는 점은 선택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높은 수익률을 원한다면 당신은 이렇게 큰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서는 이 수익을 낼 수가 없다. 이게 이제 효율적 프론티어라고 하고, 그다음에 무차별 곡선이라는 개념이 또 나오죠. 사람마다 위험과 수익을 이제 좀 적정선에서 이렇게 우리가 선택을 하려면 그 사람의 또 무차별 곡선, 투자자마다 다른 무차별 곡선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수익과 위험이라고 했을 때 이 사람 이제 투자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좀 가파른 무차별 곡선을 가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좀 평평한 무차별 곡선을 가지게 되는데, 이것이 가지는 의미는 이렇게 가파른 무차별 곡선을 가지는 투자자는 위험이 조금만 증가를 하면 엄청난 수익을 요구한다라는 거죠. 어떤 성향의 사람이냐 하면 되게 보수적인 투자자, 위험을 좀 즐기지 않는, 이렇게 내가 위험을 감당하려면 수익을 나한테 엄청 보장을 해줘야 내가 이거를 무차별하게 선택을 하지, 뭐 조금 주는 걸로는 나는 안 돼, 나 무서워, 뭐 이런 의미겠죠. 반면에 평평한 무차별 곡선 같은 경우는 위험을 뭐 이렇게 많이 부담하면서도 수익이 조금밖에 안 늘어도 위험이 없는 투자가 어디 있어. 나에게는 이게 수익이 조금이라도 늘어나면 이거 한번 질러볼 만해 라고 하는 무언가 좀 공격적인 투자자가 평평한 무차별 곡선을 갖는다. 이 무차별 곡선 상에서는 이 투자자는 이제 어느 수익과 위험을 어느 걸 해도 난 뭐 무차별하다. 이 정도의 수익과 이 정도의 위험 해도 콜이고, 이 정도의 수익과 이 정도의 위험도 나는 콜이다. 아무거나 난 괜찮다. 짜장도 좋고 짬뽕도 좋다. 라는 게 무차별 곡선이고, 그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공격적인 투자자인지 보수적인 투자자인지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하는 무차별 곡선의 개념도 우리가 이제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수익과 위험을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선에서 선택을 하는지는 위에서 봤었던 이 효율적 프론티어, 각각의 위험마다 최고의 수익을 나타내는 이 효율적 프론티어와 그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의 접점, 무차별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결정이 되는데, 보수적 투자자, 이렇게 기울기가 급한 투자자는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접점이 이렇게 아래쪽에서, 그래서 보수적 투자자는 낮은 위험과 낮은 수익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겠고, 반면에 공격적인 투자자는 이렇게 평평한 무차별 곡선을 가지니까 이게 이렇게 쭉쭉쭉 내려오다 보면 저쪽 위쪽에서 이렇게 접점을 이루겠죠. 이렇게 위쪽에서 접점을 이루어서 공격적인 투자자는 15%의 위험과 20%의 수익을 선택을 한다라는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공격적인 투자자는 조금 위험은 높지만 수익이 높은 이런 투자안을 쫓아가는 거고, 보수적 투자자, 좀 겁이 많은 투자자는 위험도 낮고 수익도 작은 이런 투자안을 선택한다라는 그 내용을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내 주는 그런 개념인데, 뭐 요 그래프도 한번 우리가 좀 봐두시고, 왜 보수적 투자자가 낮은 위험과 낮은 수익을 선택을 하는지, 왜 공격적인 투자자가
높은 위험과 높은 수익을 선호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그래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표 문제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우린 지금 위험이라는 개념까지 배웠습니다. 부동산 투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물어보고 있고요. 1번, 장래에 인플레이션이 예상되는 경우, 물가가 상승할 것 같다 라고 하는 경우, 대출자는 은행, 대출을 해주는 사람, 은행을 말하죠. 은행은 변동이자율 대신 고정이자율로 대출하기를 선호한다. 일단 은행이 고정이자율로 대출해 주기를 원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은행 가면 항상 변동이자율로 하라고 유도를 하죠. 왜냐하면 은행 입장에서는 위험을 좀 이제 해지를 해야 되는데 고정이자율로 딱 묶어놔 버리면 위험이라는 게 생기죠. 이 금리가 올라가도 위험한 거고 내려가도 위험한 거고 어떻게 조정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은행은 위험한 것을 좋아하질 않아요. 그래서 금리가 변하면 그에 맞춰서 이제 이자율을 변동시키고자 하는, 변동시킬 수 있는 변동 이자율을 기본적으로 은행은 선호를 하고, 인플레이션이 예상된다, 경기가 과열될 것 같다라고 하면 보나마나 정부에서는 기준금리를 상승시키게 될 겁니다. 경기를 좀 진정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미래에 금리가 올라갈 거라는 상황이 예상된다라면 더더욱 고정이자율보다는 변동이자율을 은행은 선호를 할 겁니다. 물론 고정이자율로 한다 그러면 변동이자율보다 처음에는 이자율을 높게 산정을 하기는 해도 한번 정해놓으면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변해도 이자율을 조절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은행으로서는 손해가 날 수밖에 없는, 예를 들어서 고정이자율로 꽤 높게 했는데 금리가 점점점 내려가서 은행이 어떤 이득을 보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보나마나 이제 이 차입자, 대출 받은 사람은 이거를 한 번에 그냥 상환을 하고 다른 대출로 갈아탈 겁니다. 금리가 점점 떨어진다면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반면에 금리가 점점 올라간다, 고정이자율로 딱 묶어놨는데 금리가 점점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것도 차입자는 또 개꿀이죠. 이렇게 되면 그냥 계속 그 고정이자율만 내고 붙어 있으면 다른 사람들보다 이제 유리하게 대출을 받은 상황이 되니까 은행으로서는 무조건 손해가 나는 그런 상황이 될 거예요. 그래서 대출자, 즉 은행은 어떤 경우에도 변동이자율로 사람들한테 하라고 자꾸 꼬시고 유도를 하지, 고정이자율로 하시죠 라고 하는 은행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위험을 회피해야 하니까 은행으로서는 변동이자율을 선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잘못했죠. 2번, 부채 비율이 크면 지분 수익률이 커질 수 있지만, 수익률이 커질 수 있다. 어떤 경우에 정의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수익률이 커질 수 있지만, 마찬가지로 부담해야 할 위험도 당연히 커지죠. 돈을 많이 빌려서 투자를 하면 앞으로 시장 상황, 금리 변화 상황에 따라서 투자자가 당연히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도 커진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요. 운영 위험이란 사무실의 관리, 근로자의 파업, 영업 경비 변동 등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수익성의 불확실성을 폭넓게 지칭하는 개념이다. 운영하면서 생길 수 있는 위험, 이런 게 얘가 있겠고요. 위치적 위험이란 환경이 변하면 대상 부동산의 상대적 위치가 변화하기 때문에 또 위험하다. 부동산 투자는 그럴듯하죠. 유동성 위험이란 대상 부동산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 가치의 손실 가능성. 돈 필요해서 부동산 팔아야 되는데 뭐 덩치도 크고 해서 현금화 잘 안 된다. 그래서 뭐 싸게 팔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라면은 그것은 유동성 위험이 된다. 뭐 다 위험의 유형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뭐 제목만 봐도 대충 비슷하게 우리가 짝짓기를 좀 할 수 있을 거예요. 잘못된 내용은 1번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위험을 분석하는 방법 중에 이제 자주 출제되는 가중 평균 기대 수익률이라는 개념하고 분산 표준 편차에 대해서 이론 부분 계산 문제 뭐 이런 걸로도 출제가 되니까 그 부분 다음 시간에 같이 한번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